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가 제공하는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포차 주인 김용민이고요. 자, 여러분 스픽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경사해요. 50만이 넘었는데 60만 가야죠. 예, 60만에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 김용민 TV가 60만. 농담입니다. 예. 자, 그래요. 스픽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판 뒷얘기 들려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승찬 전 국방부대 배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부승찬입니다. 자, 그리고 김종욱 박사님이신데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자, 그리고 관악 어디? 갑을 어디? 을이요, 을. 관악을 출마를 이제 공식화하는 거네? 공식화한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시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화이팅!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 아니, 되게 대단한 분이셔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어디 성태호. 있어? 제이로 대단한 이름 얘기했죠. 민생경 아니야 뭐냐. 정태호가 민주연구원장님이셔가지고. 정태호가 뭐 대단해? 아니 그래도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총선에서 이제 출사표 대단한 던졌으니까 분이셔서. 장난으로 출사표 던진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럼요. 대차게 싸워야지. 이제부터 정태호를 갈아치우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태호에 대해서 씹어야지 그러면은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분 좋은 얘기 덕담만 하려고 나오렸어요? 아유, 아니잖아,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혼내면 나 지금 아니, 화를 내세요. 나는 이제 도전하겠다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마디가 그 도전자 이름 대고 개라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동네를 말씀드릴게요.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남곡동, 남양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입니다. 그럼 서울대 쪽이네. 예. 그 동네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봉천도 거기는 갑. 갑이야. 네. 그렇구나. 저는 이 지역에 40년 살았습니다. 연구가 확실하시네. 다음 네. 학교도 나오고. 토박이. 네, 토박이. 한현역 의원은 초선이신가요? 예. 초선. 그래, 하여튼 뭐 여러분 우리 임세은 소장 뭐 아시잖아요. 거리의 투사, 어디 진정성 있는 우리 임세은 소장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사실은 녹화합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지금 저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지 부결됐는지 이걸 제가 알고 방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마치 생방송인 채 하면서 우리가 추정해서 방송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다른 방송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그 방송사별로 대선 때는요 각 후보별 이길 것 같은 후보별로 다큐멘터리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 개표 방송 때 그쪽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그 다큐를 트는 거지.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다큐도 준비가 됐거든. SBS에서. 근데 SBS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문재인 다큐 담당했던 분인데 정말 자기들이 시사하면서 눈물 콧물 다 뺐다는 거야. 왜냐면 노무현의 서사가 있어. 서사가 있으니까. 근데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잖아. 그러면 뭐 끝나고 나면은 이긴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의 길, 뭐 대장정 이런 거 다 정리해서 그렇지. 다 만들어 두는군요.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가결됐을 경우, 부결됐을 경우 이걸 놓고 두 편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어떤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 개표 그 표결 직전에 지금 기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류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세력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총선 때 오늘의 이 가결 부결 이게
미칠 여파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먼저 오늘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 이균용, 예, 이 양반은 이제 아호를 정했습니다. 실실 그래요? 이균용 선생, 실실 쪼개가지고 쪼갠다고? 너무 쪼개. 너무 쪼개, 이거 적당히 뭐 쪼개. 가벼워 보이긴 해요. 예. 네. 아니 지금 자기 비위를 얘기했는데 실실 쪼개. 남의 일처럼. 이게 지금 사실 아마 대법원장이 되면은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네. 응? 이제는 뭐 무슨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어떤 뭐 고관대작들 심판을 자기가 다 하게 되는 건데.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채택된 것과 국회 표결 결과는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표결을 해서 만약에 다수가 반대하면 다시 또 이제 대법원장 갖다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상황 분위기를 보면 불가될 것 같아요. 임명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미 뭐 지금 나온 것만 말도 안 해도 되죠. 뭐. 제일 어렵게 송구 11번, 네. 죄송 2번, 반성 1번. 아니 송구하고 죄송하고 반성할 거면 뭐하러 대법원장을 하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좀 그래서 그러니까 나쪽 고개 숙인 것 같아요. 왜냐면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면 네.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들어서 싸울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송구한 사람이면 송구한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적 판결에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추궁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더라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한다는 건 뭐예요? 부결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심리적으로. 아니 부끄럽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면 네. 소위 예를 들면 대통령보다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온갖 잡스러운 범죄를 잡범이다, 잡범. 다 솔직히 가지고 말하면. 있는 누가 얘기하듯이. 한동훈 이런 사람 같은 경우 검증을 정확히 했었어야죠. 잡범인데. 야, 없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이 양반은. 뭐 어찌됐든 여당은 적격으로 갔고 그다음에 야당은 이제 부적격으로 해서 보고서가 올라간 거니까요. 이걸 뭐 채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다투자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진짜 이게 뭐 역사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판결 내용, 그다음 가족 비리, 재산 신고 누락 뭐 이게 넘쳐. 이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많아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잡범 아니, 수준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런 비리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는 이거는 헌정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판사로 살아왔는데 판사로 살면은 그래도 남 눈치 좀 보면서 사는 사람일 텐데 와 이건 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절대 윤석열 정부의 자격 요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갖고 이러지 있으니까. 않으면 고위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고의. 그렇지. 이런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철학, 고위직이 될 수 있는 그 요건이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사를 근데 왜 봤을 지명하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얘기해보세요. 국민들 피곤하게 빨리 얘기해 국회 머리 아프게 지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균용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요. 그래요. 참 지금 저는 저 순방 중입니다. 지금 국익을 위해서 하자고요. 국익을 위해서. 자 한잔 합시다. 자 한바이.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왜 저기 두 명밖에 안 아니 나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왜 그런 거야, 그거 좀. 뉴욕이 어디로 무슨 간 거야? 저기 그 무슨 미 개발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두 명은 아니 왜 안 왔어요? 다들 거. 이거 어떻게 가요? 거기 뭐하러 가요? 하긴 그렇죠. 네. 아니 안 태울 보니까 이게 전문이 나왔거든요. 유현청의 연설 전문이 나온 거 보니까 ODA 공적 자금을 이제 40% 증액하고 그다음에 녹색 기금 3억 불 또 지원하고 밖에 나가서는 엄청 퍼져요. 글쎄. 밖에 나가서 엄청 퍼지고 또 이게 러시아를 완전히 이번엔 적을 우리를 향한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다. 이야,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싶어요. 게다가 또 북러를 러북이라고 했다면서? 러북이라고 했어요? 러브라고 들었어 나는 또. 러브. 러북이라고. 아니요, 저기 통일연구원에서도 문건 쓸 때 요즘에요. 북러라고 안 해요. 러북이라고 표현해요. 러북. 그러니까 북한은 주적이거든. 아. 주적을 갖다 앞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싫어하는 러시아도 앞으로 오는 거지. 한중일도 한일중으로. 한일중. 네, 한일중으로 얘기하죠. 일이 먼저 가야 되고. 예. 속마음은 예. 일한중일 거야. 한일중. 야, 진짜.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윤용 성대모사 준비합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경제 생활하고 생활인인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네네. 안 하시잖아요. 네네. 했으면 벌써 기획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하시면 저랑 약간 1대1 대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이랑 약간 좀 대화하고 싶어요. 김행님이랑. 김건희 성대모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가능하죠. 네. 우리 이제 이경 대표님 같은 경우 이 처음에 김행하고 붙었을 때는 좀 점잖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우, 상대가 너무 대차게 들어오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컨셉을 바꿨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머리를 끄댕기는 것 같고 직전까지. 직전까지. 근데 우리 임세은 소장까지 만났으면 아마 김행은 죽었죠. 네. 제가 봤을 때 실려 나갔을 거예요. 저를 안 만난 걸 좀 다행으로 아실 방송 사고가 났을 거예요. 예. 저는 한 번 만났어요. 그래요? YTN에서 저를 만났어요. 다행이다. 아주 옛날이죠. 이런 개싸움 나기 전에. 개싸움을 준비할 때쯤에 만났는데 네. 와 상대방 얘기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얘기하니까 앵커가 중간에 있다가 좀 그만 좀 하세요. 대기실에서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하는데 아니 티켓타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니까 앵커가 중간에 있다가 좀 그만 좀 하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또 영어가 섞인 또 예를 들면 돌아왔어요. 욕을 갖다가 또 계속 하고 그래서 아니 방송을 왜 중단 안 시키지 앵커가? 아, 욕을 영어로 해요? 네. 뻑커 뻑커예요? 뻑커? 오야, 그거 샷더 뻑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센데. 확인해 보시죠. 걸리는데. 아니 확인해 진짜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방송에서? 방송에서 인형이죠, 공영 방송 인형이죠. 인터넷 방송도 인형이죠, 아니고. 인형. 대박이다. 그걸 욕을 해나 영어로. 그 왜냐면 이제 나도 못하는데. MBC가 이제 미국 그 국무에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역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하면서 날리면. 그 설명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욕까지 했어? 대박이다. 야, 그 포커도 분명히 저기 욕으로 간주하고 그렇죠. 옛날에 저 방송사에서 예. 욕 안 한다고 뭐 이런 우라늄 같은 개나리야 뭐 이런 거 했었거든. 딱 걸렸어. 그래요? 욕을 연상하게 한다고. 그것도 저 문책을 당했어요. 이런 씨발라 먹을 사람 같으니라고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또 있죠. 조카 18세 크레파스. 그랬어. 게시판 이런 거. 그렇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날리면 바이든 때 뭐 이 새끼들 뭐 이랬잖아요. 이 새끼들 뭐 국회 대통령에서 쪽팔려서 어떡하나? 근데 이 새끼들을 그 영국 가디언즈에서 뻑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치. 네. If these fuckers do not pass it in Congress. 발음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저 원주민 발음이라 원어민 발음이 아니 그 그랬었는데. 법원 가면은 네. 하여튼 새끼란 욕은요. 네. 무슨 왜 그게 튀어나온 말인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모욕죄로 줘요. 새끼는 그래. 새끼는 얄짤없어 그냥. 자, 근데 근데 이제 모든 새끼가 사람은 누구의 약간 새끼인데. 대통령께서 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욕이 안 된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쓰자고요. 앞으로 쓰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그 국가서열, 의전서열 2순위인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화가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욕이 아닙니다. 이제 이 새끼는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사과. 이제 아마 이균영이는 사과를 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사과다. 내가 더 이제 사과를 할 일이 없다. 사과 듣고 싶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2시간 동안 10번 할 테니까 다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사과 퍼레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국민의 법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회 청문회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네, 그게 국민들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하시는데 10억 정도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살았다. 이 말씀이 돈 1억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 가슴에 못지라는 거고요. 10억 자산
못 만들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못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정하게 법의 규칙 다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송구하고 몰랐다로 끝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그래도 웃는 낯에 침은 뱉을 수가 없네요. 보니까 계속 웃으니까. 그래 보니까 저 웃음은 저거 아닐까요?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그냥 저쪽 덜 쪽팔리게 웃기라도 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어? 아주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요? 그 뭐라고 그랬나 또 자신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다. 엄격한데 그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엄격한 삶이 저 정도입니까? 왜 이 정부의 인사는 다 엄격하게 사는 분 저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재산 신고 누락한 거를 보면 저도 이제 대변인 해보고 이제 장관보좌관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옆에서 다 봐줘요. 이거 안 됐다, 이거 됐다. 그렇지. 청문회 나가서 막 신당하면 그리고 보좌관 법원장을 책임이지.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다 해주는. 본인이 하기 어려워. 진짜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꼼꼼히 다 봐줘요. 뭐가 잘못되면 또 다시 갖고 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법원장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거다. 그래서 안성시장, 전 안성시장 우석재 시장 이제 40억 그것도 채무를 신고를 안 했잖아요. 40억을. 그래서 200만 원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선 무효형 받았는데 이 재판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고법 재판관이 이 사람이에요. 재판장.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일어나는 거, 2019년도에 일어나는 이분이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잖아요. 아니 본인도 안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벌금형이 나오겠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게 스스로가 본인이 엄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판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법을 잘 몰라서 위반을 해. 근데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왜 합니까? 법 몰라서 위반한 게 판사 출신이? 남한테 엄격했던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가 마음에 든 거예요? 친분. 술친구인가? 신분이요. 그냥 신분. 사적 친분. 친구. 신분. 저는 이념으로 봐요, 이념. 이념. 네. 생각이 같다. 네, 생각이 같은 거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게 자유수호잖아요. 자유수호잖아요. 이 사람도 자유수호를 얘기하잖아요. 자유수호를 위해서는 극단주의도 악이 아니다. 자유수호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유수호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니, 생각이 있는 게 어쨌든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건국의 연원을 1948년으로 얘기하잖아요. 반헌법주의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돼요. 네. 반헌법주의자지 그게. 그렇지, 그렇지. 네, 1948년 건국일이라고 그래요. 19년이 아니라. 예,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양반이고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은데요. 저녁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볼 문제를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도 제가 그랬잖아요. 양반이지 본인도. 않습니까? 본인도 엄청 웃었으면서 왜 그래? 그건 청문회 때. 김종욱 씨 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송만 씨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식사하면서 저랑 식사하실래요?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요. 김건희 씨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얼굴 진짜 아까 박용진이 아까 물어봤을 때 사퇴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실실 쪼개면서 점심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진짜 이게 또 본회의에서 표결에서 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진짜 민주당 문 말이 안 닫아야죠. 돼. 민주당 문 닫아야죠. 간판 내려야 됩니다. 닫아야죠. 이거 하면 간판 내려야 돼요. 아유, 설마 진짜로. 그걸 통과시켜 주겠나? 통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설마가 간판 내려야 살아남는다는 돼요, 말이 왜 진짜로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 그 표결도 우리는 불안해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균용은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이것도 설마가 사람 잡는. 아니 안 돼요. 우리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믿죠. 그거만은. 뺏건 모르겠는데 요거만 믿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이 나와서 사퇴를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믿어. 네, 부적격으로 판단하겠지. 또 예. 비명들도 아마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부적격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럼 뭐 일치단결된 모습을 야, 보여주겠네요. 만약에 박광원이 통과시키면은 네. 대법원장 시키면 이제 박용진 죽었네 이제. 죽었죠 이제. 아니, 일단 우리 검사 탄핵도 사실 되게 어렵게 됐잖아요. 101명 모이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웠고 실제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김용민 계시고 근데 아, 굉장히 괜찮아요. 어렵게 낙선자 김용민입니다. 예. 19대 총선 낙선자. 당선자. 김용민 목사님 계시지만 지금 현 의원 김용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한 60명, 70명까지는 모였는데 그 이후가 되게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는 모였던 게 어쨌든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거지로 약간 간 느낌. 근데 그럼 나머지 70명 어디 있냐고. 검사 탄핵 하나 못 하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아니 그래도 자기가 SNS로 또 뭐 이런저런 또 메신저로 그 부결표 던지겠다고 한 분이 지금 저희 녹화 누구죠? 기준으로 10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저 무소속 뭐 또 뭐 기본소득당 등 포함해서 나머지 어디 있어? 나머지 어디 있어요? 나머지. 응? 저 70명 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뭐 우리 광고 좀 하고 오늘은 좀 광고를 일찍 하고 뒷부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114 대리 앱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는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요. 사고나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는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앱만 설치하면 즉시 10,000원이 적립되고 즉시 사용 가능하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스픽스TV 기념으로 론칭 기념으로 9월 한 달 동안 최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 한 장 드리고요. 대리운전 이용 고객에 한해서 2명 이상 추천하면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박 114 대리를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명박 114로 바꾸세요. 명박 114.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어. 신박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이분.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제 영입인사 보셨죠? 지금 몇 시예요? 아니 그 시간 들렸어요. 4시 10분이에요. 예, 이상이에요. 예. 영박 114 대리는 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자연을 좋아하니까 일단 영산강으로 가야지. 영상가로. 그럼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영산강, 동강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요. 자, 이번엔 술겜. 예,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인데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자, 네이버 평점 4.9, 5점 만점에 4.9 검증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음주 후에는 꼭 술겜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 한 포가 발휘합니다. 그러니 음주 후 한 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날 숙취가 남았거나 음주 후 한 포 복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아침 공복에 한 포 복용하시면 숙취가 말끔히 해소됩니다. 숙취가 남지 않았으면 아침 복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음주 후 꼭 한 포 섭취, 음주 중간에 드셔도 무방하지만 후에는 꼭 드셔야 그날 마신 술이 해독됩니다. 중간에 먹으면 그날 마신 술이 리셋돼서 더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냥 웃겨. 예, 선물에도 좋은 술겜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소영 원장님 잘 아시죠? 네, 김소영 원장 산삼 배양근 침향환이 나왔습니다. 3.75g 60판. 네. 그런데 49,000원. 진짜 싸죠. 예. 건강 전문가 김소영 원장이 100% 국내산 산삼을 사용해서 침향 함량 22% 넉넉하게 60판으로 구성했습니다. 깔끔한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포당 이렇게. 네. 이건 씹어 먹나요? 아니면 씹어 먹어야겠네. 그 저기 우왕 청심환처럼. 네. 자, 맛있다. 이 추석 선물 역시 쌀쌀해요. 네, 이게 스픽스몰에서 파는 거예요. 스픽스몰. 오. 여러분 다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어유 그러네 진짜 청심환 같이. 예. 오 초코볼 같기도 합니다. 와 산삼의 그 향이 확 풍기면서도 맛있어. 좋은 건 많이 먹어야 돼. 너무 여기 오면 맨날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역시 영양분을 그 제가 좋아하는 민영삼이 아니라 이게 산삼 들어가서 맛있네요. 예. 민영삼 좋아하세요? 아 민영삼 맛있잖아요. 아 민영삼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안 됐어요. 네네네. 나 또 잘 알아요 민영삼 원장님. 아 그렇습니까? 내가 원래 민주당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거기로 갔어? 괜히 나와가지고 전화해볼게요. 괜히 나와가지고 왜 그러신지.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갈 데가 없어서. 본인께서 공약이 없다고. 첫째도 통합이요, 둘째도 통합이요, 셋째도 통합이요. 진짜 현장 연결할까 진짜 전화로. YS민. 네. YS민. YS민. 원장님 우리 원장님. 자, 저희가 오늘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우리 녹화 들어갈 시점까지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도 점심에 이제 기자분들 좀 뵙고 그 국회 보좌진들 분들도 좀 뵙고 왔는데요. 좀 상상도 못했어요. 가결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그 신문들도 한겨레 경향만 보더라도 가결될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도 그런 여론을 이제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도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 얘기 듣고 제가 약간 지금 전 사실 여기 11시부터 이거 지금 집회에 나가서 이거 하고 점심에 이제 그분들 좀 뵙고 왔는데 그 녹화에 왔는데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뭐 이런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쩌려고 이러죠? 아니 지금 저기 미치겠네. 기자들끼리 도는 받은 글 있잖아요. 예.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오전 박광훈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 입원해 계신 그 병실로 찾아가서 체포안 부결시켜 줄 테니 총선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려서 치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 제안을 받으면 부결로서 총의를 모은다고. 민주주의 4.0 여자 대표가 전해철 아닙니까? 민주주의 4.0이 위의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의 길은 우상호 의원 아닌가요? 거기는 가결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길에서요? 아니 그 받은 글이 받은 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찌라시 없어요. 같은 거죠 수준이.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정도라면 뭐 허튼 소리가 돌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허튼 소리이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의사를 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뭔지, 실제로 가결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부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게 저는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가결할 거면 가결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쪽인데 가결을 하기에는 또 이것들이 겁쟁이라서 이게 쉽게 또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재명 체제에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라인들은 이제 친문 일부하고 386 일부, 그렇지. 이들이 결합해서 이재명 체제를 어떤 넘어뜨리고 자기들 중심의 세력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구체적 이름까지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주 중요한 선거, 그러니까 표결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들을 갖다가
근데 거래 상품으로 내놨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 박광원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아마 기자들한테 흘렸을 수도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흘러다니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저번 선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기권 9표, 대장동 2월달 했대. 그다음에 무효표 11표. 그다음에 아마 가결에 던진 게 지금 11에서 17명 정도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11명에서 17명 정도는 거의 확신범들인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지금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9, 11, 20표 정도가 어디로 흐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20명 정도는 자기들이 어떤 자기 표를 가지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전 그래서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유효하게 기권 무효라고 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소위 부결로 가게 된다면 대장동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서 부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말씀에 이런 딜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딜을 거부했다고 얘기하면 이 표가 이제 가결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에 아마 의원총회가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마 거의 끝났거나 그럼 이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낮 2시 16분에 들어온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2시 한 반쯤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당 통합적 운영 의지 명확히 밝혀 이런 그럼 뭐 이제 받아 쓴 거랑 내용이 좀 유사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공천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답을 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뭐 어차피 저기 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애들러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게 뭐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아마 타협이 된다면 12월 달 비대위 그런 거겠죠. 12월 달에 비대위를 가게 되면 전당대회를 안 해도 되니까 비대위를 가는데 그 관련해서 소위 그 비대위의 지분을 다양하게 나누겠다 정도가 이제 통합이겠죠, 실제적으로. 아니,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근데 이제 박강원 체제가 이재명 체제보다 우월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지. 선거 지도부가 위에 있죠.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이 받은 글에 의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그러니까 이 박강원 비명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공천 과정에서 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밀릴 거라고 하는 우려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의 공천 목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대표가 그렇게 공천권을 내주고 당을 뭐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배신이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도 정말 찌라시대로 박광원이 가서 공천 얘기했다면 진짜 그 인간은 그만해야지. 집에 가야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 갈 그렇게 정도예요. 딜을 할 만큼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우리가 호소하면 돼요. 본인 자신 있으면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딜을 왜 해요? 도대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 민주주의 우리 중요 생각하잖아요. 민주주의. 그 민주적 절차로 뽑힌 어쨌든 당의 대표를 왜 맨날 내려가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명분도 없는 거예요. 저쪽 국민의힘에 대해서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 어차피 민주적 절차에 뽑혔습니다. 근데 끌어내렸잖아요. 그냥 엇거지로. 근데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그렇지. 그럼 욕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해서. 아니 그 자식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짜리라니까 지금 내가 1년 넘게 그거 흔들었는데 봐준 거예요. 그것도 뭐 알아요 우리 당에서? 그렇게 오고 싶으면 오던지 우리 당.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려니까. 건배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자유. 아니 이준석도 하나 해요. 이준석. 러시아 북한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능력이 없으니까 3개월 내에 못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보입니까? 바보니까 3개월 내에 못 끌어내겠죠. 말한 대로 해야지. 대통령이지. 부승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참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어필해 왔죠. 근데 이제 당장에 이상한 사람 뽑아놔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자체가 가결이 된다면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의 태행으로 봐요. 그리고 네. 민주주의의 태행이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은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좁게 좁히면 당원들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당원들이 그걸 원치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의기관은 그걸 따라야 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다음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균용 같은 대법원장을 내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에 동조한다고밖에는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지금 시스템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뭐냐? 당이 단결하는 거예요. 당이 단결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정권에 맞서는 건데 결국은 타협하면서 민주주의 태행의 길로 간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부결이 확실시 된다. 아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뭐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부결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평가를 하고 전망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 가결이 된다. 가결이 된다. 우리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리로 또 나가야죠. 뭐 맨날 나가니까 뭐 맨날 나가는 거긴 한데 다 저는 민주당 간판 다 내리고 의원직 다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가야 돼. 네. 그게 기대예요. 네. 아니 세상에 지금이 다른 때도 아니고 말이죠.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야당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야당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본보기로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수가 동의를 해줘? 그러니까 국회 전체 의석에서 다수가 동의를 했다? 야당이 없다는 거지. 야당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지.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결되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겠죠. 가결돼서 소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기각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 그때는 뭐 피해 보복전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새끼들 다 죽었어 이제. 적어도 뻔히 그러니까 꼭 법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비수도권 재선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결되면 방탄의 늪에 빠지고 가결되면 당이 깨지는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이 깨져야겠어요? 그러니까. 당이 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주 단순한 너무 거예요. 단순하죠. 그렇지. 그래서 부결을 시켜서 방탄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야당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검찰이 딱 덫을 걸어놓으니까 이거 저 덫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안 가면 건너갈 수가 없는데 강을. 그렇지. 그럼 뛰어넘든지 아니 그 덫을 부셔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야당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야당이 그런 모습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길은요 매우 민주당에게 유리해요.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니 심지어는 트리플까지 얘기 나오더라고.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더블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트리플. 그다음에 바로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 가면 최수근 상병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박정우 수사단장 문제, 그다음에 오송 참사, 그다음에 그 양평 게이트, 별의별 일,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널려 있어요. 야당의 시간이네. 집권 여당을 작살낼 수 있는 게 널려 있어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예산이에요. 예산은 여당 의원들 작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칼자루예요. 지역구 예산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그거만 살짝 넣으면 길이 그냥 탄탄대로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방탄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 방탄 썩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천권 하나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그렇지. 가결을 시키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는 살아야겠어. 4년 생명연장일 뿐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하러 정치합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부결됐든 가결됐든 새로운 체제가 도래할 걸로 봐요.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를 얘기하잖아요. 자민당은 55년 체제,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 55년 체제였지만 이제 2023년, 이제 40년이 지난 시점,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여전히 육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새로운 체제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결국은 2024 체제로
가는 길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방식이 돼야 되냐? 혁명의 방식이 돼야 된다. 저는 이 가결과 부결을 갖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국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결이지만 어찌 됐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2024년 총선이고 총선을 계기로 해서 87년 체제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로 저는 갈 거로 보여져요. 그렇죠. 아니 뭐 어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도 공천권 행사할 겁니다. 감옥에 갈수록 더 공천권 행사해야지. 자기를 감옥 보낸 놈들이 적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뭐 그 권한을 내려놓을 일은 없을 것이고요. 분명히. 아울러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이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이 더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김종인 박사 아니겠습니까? 왜? 나오시나요? 거기서 이제 그렇습니까? 새로운 선택이란 당을 창당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몰랐어. 그거 내가 그 개점 휴업 상태라고. 아니 그 내가 그 노구에 그 창당을 했는데 김용민인데 근데. 아무도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건 정모사상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김종인 대표님께서는 맨날 당을 만들었다가 빠졌다가 만들었다가 빠졌다가 당이 이래로 계속 가시고. 당이 무슨 팝업 스토어 같아요. 뭐 직접 이렇게 점포를 만든 건 아닌데 이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가건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박 창당 114가 있어가지고 앱으로 부르면은 운전기사로 김종인 형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어디로 가요? 뭐? 잘 안 들려? 가는 길에 MBTI도 측정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은 되게 중대한 날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되게 중대한 날이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자서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2010년의 내용인데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이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나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이때가 2009년이었어요. 예,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 뜯었다. 검찰이 그랬다는 거죠. 나라가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민주당이 적어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검찰이 하는 행위에 맞서서 분연히 싸워나가는 게 이 DNA예요. 어차피 DNA를 잃어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그럼 제가 볼 때는 간판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작년부터 그 이재명 당대표가 된 이후로 그 민주당 내 이런 그 수박도 아니고 젖은 낙엽들, 이 젖은 낙엽들하고 그 검찰하고 뭔가 내통을 해가지고 이달에는 국회가 없으니까 제발 좀 잡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젖은 낙엽으로부터 저기 서초동으로 갔다. 그 메신저가 갔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진짜 이재명을 하루속히 좀 제거를 해야 내년 총선을 좀 안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걔네들 내년 총선에 되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고 할걸? 그냥 정권 때마다 이쪽에서 한 번 먹고 다음에 또 한 번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이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지 정치가. 똑같은 놈들끼리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그래놓고 또 당선되고 그러면 또 서로 어깨 동무하고. 아이 그때 아까 좀 심했어 말을 해도 에이 좀 조금만 좀 톤다운하지 이러면서 이러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 협작 정치지 협업 정치도 아니고. 저는 좀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당대표 되기도 전에 이 사람 되면 사법 리스크 있다. 근데 되고 나서부터 사법 리스크 있다. 계속 되기 전, 후, 그 중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있는 우리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그 누가 당대표가 됐더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맨날 말하는, 밖에서 맨날 내부 싸움 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의원들? 저는 그분이 당대표가 됐더라도 지지할 거예요. 혹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 청구됐다. 안 되게 할 거예요. 반대해야지. 그 당연히 이게 민주당의 길이 그건데, 왜 되기 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뭐 말이 먹히질 않는 상황. 말이 먹히지 않는 거야 지금 이재명한테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좀 되는데 그러면 좀 인정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경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임세은 소장 같은 분이 이제 도전한단 말이죠. 예. 야,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윽박지르고 말이야. 내가 지금 당에서 뭐 하고 있는데 말이지. 야, 내가 너 같은 조물애기하고 내가 내년에 막 그냥 경쟁을 해야겠니? 딴 데 알아봐. 딴 지역구 알아봐. 이런다면 이거야말로 기득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 사람도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커지지 뭐 자기가 뭐 커서 딱 나왔는데 뭐 자기가 지금 50세인가? 나올 때는 1살이지? 기어다니고 똥 질러내고 이렇게 크다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기가 그 정치를 간 건데 그죠. 자기를 푸시하는 거지. 자기를 갖다 과거 갖다 흔적을 지우는 거지. 멍청한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만약에 그런 사람 만나면은 네. 임세현 소장님 네. 그런 사람 만나면은 네. 딱 한마디 하세요.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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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소장님 아니 왜 닭을 칩니까? 그거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골개도 있고 칠면조도 있는데 닭을 왜 치니? 백봉도 있어, 백봉도. 백봉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세요. 시대 정신이 뭐냐면 권위주의에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이죠. 예, 권위주의에 맞설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게 시대 정신인데요. 그 정태호 의원인가요? 얼마나 시대 정신에 맞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임세훈 소장은 같이 방송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국민들도 그런 시대 정신에 이제 합류해서 임세훈 소장을 돕고 응원하고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내가 써먹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딱 출범하고 나서 그런 인물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임세현 소장도 자신감을 만약에 가져요. 저 내년에 이제 당선이 되고 재선하고 3선 했을 때 후배가 도전한단 말이죠. 야,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좀 바쁘니까 이번에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어. 딴 데 알아봐. 이렇게 나오면 그 기득권 되는 꼰대죠, 거지. 꼰대.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 지금 우리 국회에 지금 꼰대가 필요합니까? 아유, 필요 없어. 차고 넘치는데 뭐 또 꼰대가 또 갈 필요는 없잖아 사실은. 이제는 좀 뉴페이스가 필요하고 뉴웨이브가 또 필요한. 그 대체적으로 그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절반 정도가 초선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도 그 정도의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당은 낡은 당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은 사람들이 좋은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국민에게 검증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임세현 소장님 같은 분은 매우 좋은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에서 건강하게 경쟁하시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 모욕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정치가 꼰대 정치면 꼰대 정치라고 비난해야지. 그거 아니 그 국민들을 능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떻게 국민 앞에서 꼰대 정치를 해?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그 복종하듯이 충직하게. 왜 웃어요? 너무 빵 터지셨는데 얘기 진지하게 하시는데 너무. 이따가 전화 받는 거 아니에요? 혹시? 큰일 나. 어떻게 나 어떡할 거야. 나 지금 큰일 나. 진짜. 자, 그리고 정말 내년 총선은 뭐 오늘 사실 우리가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거 갖고 지금 뭐 정말 뭐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진실에 대해서 드러나지도 않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결과든 내년 총선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가야 되고 현재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또 제대로 견제해야겠다. 이태원 측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 1985년 상황일지 2004년 상황일지 너무 궁금해요. 둘 다 혁명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1985년에는 원래 제1야당인 민한당이 있었는데 민한당이 몰락하고 신민당 돌풍, 완전히 새로운 신당 YS와 DJ가 그 진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힘을 실어줬던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YS나 DJ가 직접 출마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차기 대권 주자의 바람을 갖고 탄생한 신당이 압승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기성 정치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탄핵 역풍으로 인해서 총선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2004년의 상황이 또 연출되느냐, 또 다른 또 아니 2016년 사례가 있죠. 2016년 9월 달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였었어요. 그때부터 쭉 추락하기 시작을 해서 네. 거의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또 윤석열하고 비슷했네요. 네,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네. 30% 정도 딱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나 심각한 부패가 발생하게 되면 쭉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보수층이 왜 싫어하느냐? 맨 처음엔 최수근 귀신 잡는 해병이잖아요. 네. 가장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해병대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탄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보수가 맞아? 라고 생각했던 측면들이 1차적으로 있었던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을 보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부터 시작을 해가서 이게 예를 들면 이 인간들이 진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그렇지. 하는 예. 보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흔들림이 있으면서 영남 지역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리고 중도층은 진저리를 내요. 이게 뭐지 이거 진짜 해도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지점, 그러니까 보수층과 적어도 약간 결합되는 중도층이 견딜 만한 상황들이 무너졌을 때, 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2016년 상황을 봤다. 2000 탄핵 때 상황은 달라요. 왜냐하면 저쪽 숫자가 너무 많았고 저쪽 숫자 자체들은 그냥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됐던 상황에서 탄핵을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되게 소수였었으니까 따지고 보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2016년 상황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이 가결되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아니, 제가 2004년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걸 뺐는데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4천년 민주당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으로 창당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창당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노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그 한 40명 되는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신당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도 좋다라는 그런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서 이게 신당 창당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신당상당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나가야겠죠. 왜냐하면 가결 숫자가 적은 거잖아요. 이쪽 내부에서는요. 전 적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궁극적으로 정계 개편이든 아니 선거구제 개편이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국회의원 신분들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167명 정도인데 이쪽에 3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제 저쪽이랑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이래저래 하게 되면 선거구제 개편의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선거구제 개편이 중대선거구제로 된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중대선거구니까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예 더 세게 빼서 그냥 정계 개편을 해버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자 대결로 해서 소선구제로 붙여서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결정 자체가 어찌 보면 진짜 그야말로 정계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예를 들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치가 아까 이제 부순자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 체제라고 얘기하는 1987년 체제 이후에 저는 이게 헌법 개정으로는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치 체제에서 2004년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을 잘 따라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자, 그 민심의 바다에 뽕당 빠져가지고 숨 못 쉬고 해오고 못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늘 밤은 잠 못 이룰 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아니 사실은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데 이분이 뭐 이거 했다는 뭐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뭐 민주화 운동인가요? 운동이라든지 촛불을 든다든지. 그분은 이제 MBC에서 이제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MBC 보도국장하고 이제 나와서 정치에 입문한 거 아닙니까? 김진표 그분도 뭐 마찬가지고 뭐 관료로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도 하고 교육부총리도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 되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맛을 많이 평균치를 많이 깎아먹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득권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 이 민주당 옷에 맞아야지. 예? 이런 국면에서 지금 현장과 완전히 유리된 그런 정치가 계속돼 왔고, 또 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여당이 되면서 더더욱 이게 기득권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맛이 사라진 정치. 저는 우리 뭐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민생경제연구소의 공동 소장, 또 다른 소장이신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같은 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사실 이제 뭐 현장 아스팔트 이른바 아스팔트에 많이 계속 나가다 있다 보니까 사실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현장에 나가야 돼. 네, 그래서 뭐 양평 같은 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제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있고. 그렇지.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야당 의원에 대한 제보가 많이 옵니다. 야당 의원, 네. 민주당. 네,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어디 골프장에서 봤다. 어디서 그치. 봤다.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제가 뭐 사실 다 알아요. 뭐 실명까지 아, 요즘 아는데 같은 시기에 골프를 칩니까? 아예 뭐 야당 있어요. 의원이? 몇 명 있는데 뭐 네. 제가 뭐 실명까지는 언급 안 하겠고 하여튼 민생경제연구소에 굉장히 많은 제보가 와서 그런 게 확인이 약간 그 됩니다. 이름만 대면 네. 알만한 또 어떤 민주당 출신 정치인, 그 사람은 재벌하고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하대요. 뭐 이제 그런 게 또 희한하게 또 와요. 우리한테 그분은 제보가. 원래 실제로. 재벌하고 친했던 분이시니까 그런 거 아, 그래요? 아니실까요? 원래는 안 이거 치겠죠. 듣고 찔리시는 분 있을 거야. 이거 네. 제가 이 말에서 되게 찔리시는 분 있으실 거야. 이거 찔리시는 분들 저기 있으실 문재인 거예요. 대통령 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지금 이 아주 엄혹한 전국에서 뭐 병문안도 가셨고 예, 안녕하십니까. 당이 단절하고 통합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뭐 함께 해주시죠. 하하하. 저기 친문 의원들한테 좀 연락하셔가지고 부결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조건 좀 아닐까요? 달지 말고. 하하하하.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모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 잘하신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진만 보니까. 20분 정도 대화하셨다고요? 아, 그래요? 네, 20분. 단 둘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네. 거 같더라고요. 아마 최고 지도자들만이 알고 있는 대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병상련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셈법이 다를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당대표를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고 또 이명박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좋아하지는 않을 이명박 거라는 아니라 이재명. 아, 이재명. 왜 그래? 이명박 하면 안 되지. 제가 가끔 보면 이명박을 되게 싫어하나 봐요. 보니까. 저는요. 나는 민주당 대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죠.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아, 예리하시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결국은 국민의 기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짧은 20분간의 만남이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도와달라는 부탁의 얘기도 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기류, 가결이라는 부정적인 기류. 저도 여기 오면서 기자로부터 그 전화도 받고 했는데 나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기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민주주의 4.0의 예. 입장을 제가 민주당 원래 소개해드렸는데, 모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주주의 숫자가 많아요. 민주주의 기름 못 알아들었어요. 많아, 어디 이게. 외국단체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민주주의 4.0 같은 경우에는 네. 회장이 전해철이고 네. 그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했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정말 그 친문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박광원의 입장에 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체포안을 부결시켜 줄 테니 총선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꾸려서 치르자.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아니 받은 글, 아까 받은 글이고 그 다음에 또 양문석 박사가 또 전해철 의원을 또 엄청나게 디스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일명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래서 이거를 좀 조합해 보면은 문 대통령이 왔을 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당신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거 좀 좋게 좀 해봐요. 좋게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페이스북에 좋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기 선거 앞두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도 한번 단식을 했었어요. 아, 그때 그랬어요? 왜 단식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계속 누군가가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는 거야. 그 무슨 저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와가지고 내가 전략 공천 받았잖아.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저앉은 분 네네. 그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달라고. 아니 근데 왜 그분한테 왜 가서 도움을 구해? 지금 내가 지금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거 주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죠. 이거 줬다가 날 끝나는 거지. 그렇죠. 안 되죠. 이건 몇 가지 봐야 되는데요. 2014년도 케이스가 있어요. 2014년도에 박영선 체제를 무너뜨릴 때 이제 그쪽 비대위원장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였는데 본인이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아까 그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 이상돈 그렇지. 이상돈 얘기했었지. 교수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돈 내려오려다가 반발에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는데 이건 문재인 그 당시 의원 내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의원을 빗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친문 의원들이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상황을 좀 정확히 좀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문들이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엎는 건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하여튼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한 건데 좀 정치를 정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선한 경쟁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경쟁 받아들이고 페어플레이하면 되는데 야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아? 야 그 엄마 저 더 먹고 와. 뭐 이런다든지. 야 그 내가 지금 바쁜데 말이야. 왜 너 따위한테 내가 경쟁을 해야 되니 너하고? 그 이번에 좀 저기 나오지 말고 딴 데 가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이런 정치가 다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야 보면은.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정치를 좀 빨리 종식시키고 아주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서 정권을 회수했겠습니까? 새 정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민주당 새 정치예요. 새 정치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대단하다. 천재. 어디에 창당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혁신 전당대회를 옛날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분당 안 주면은 분당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신박한데요. 네. 그 새 당사는 신당동에 차린다고. 신당. 중구 성동구로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힙당동이라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데 노원구 안 가시나요? 노원구로? 노원구는 안 가지. 네. 자, 그래 오늘 왁자지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결과 없이 우리가 뭐 이렇게 짐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혁신이냐 아니냐, 혁신이냐 후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점만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책임과 반성이 기본적이지 않나 그럼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더 좋게 나아가야지 자꾸 그거를 옹호하고 내가 막 부정하고 하면 그게 더 이제 국민의 이런 인식과 달라지는 것이라 보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죠. 잘못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가 기본이 돼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나오셨고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 관악을 정태호 지었고 정태호 지었고 맞잖아. 맞는데 정태호 딴 사람이니? 아니 그건 맞아. 정태호 지역구에 도전하는 우리 임세은 소장님 나오셨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